결혼 6년 차에 4살의 귀여운 딸을 둔 김 씨는 최근 아내의 문제로 골머리를 쌓고 있다고 합니다. 출산 후 살찐 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에게 헬스장 개인 트레이닝 수업을 끊어준 게 문제의 발단이었는데요. 처음에는 열심히 운동을 하던 아내가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와 외도를 저지른 겁니다. 이들은 김 씨를 속이기 위해서 CCTV 저장 기간이 짧은 곳만 골라서 데이트를 하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. 김 씨는 딸을 위해서라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불륜 사실을 들킨 후에도 반성은커녕 또 다른 여성 회원들을 만나고 있는 상간남을 보고 폭로 욕구가 샘솟는다고 합니다.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이 난 아내 때문에 큰 충격에 빠진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. 자, 이 사연 말이죠. 사반 가족분께서 저희에게 직접 제보를 해주셨습니다. 너무 억울하다고, 너무 화가 난다고.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연자분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약간 각색을 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죽하셨으면 이러셨겠습니까? 예. 자, 먼저 전후 사정부터 들어보죠. 자, 이 김 씨 사연의 주인공. 아내를 위해서 먼저 헬스장 이용권을 아내를 위한 선물로 끊어줬다. 네, 맞습니다.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6년 차고 4살짜리 딸도 있는데요. 이 아내는 사실 연애 시절부터 상당히 미모가 출중하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출산 후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몸이 많이 망가지면서 산후 우울증도 오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. 이 김 씨는 그런 모습이 보기가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. 너무 속상해서 이 외벌이라 부유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맘 먹고 동네 헬스장에 개인 PT를 끊어줬다는 겁니다. 이 개인 PT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으로 해서 40회를 끊었더니 그 돈만 3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이 아내는 처음 헬스장에 다녀오고 나서 너무 오랜만에 아기 생각 없이 운동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거금을 딱 네. 대줬고 아내는 또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돈 잘 썼구나. 네. 좀 진작 좀 해줄 걸 하면서 뿌듯해 했다고 하면서 돈 잘 썼다고. 그래서 원래 헬스가 없는 날도 가가지고 2~3시간씩 운동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3~4시간씩 없는 날인데 가서 하기도 하고. 글쎄요. 운동하는 모습 상당히 좋긴 좋은데 운동이 저래 좋을까? 근데 운동이 좋을 수는 없어요. 운동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중독인 사람도 있잖아요. 간혹 있지만 거의 아니기 때문에 뭔가 횟수가 좀 많아지면서 남편 입장에서는 쎄하다 이런 기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양 변호사님, 이게 아내를 위한 아내의 이 산후 우울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거금을 딱 이게 결국은 지금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. 그러게요. 뭔가 이상한 게 있다라고 느껴서 남편이 여러 번 아마 좀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. 근데 처음에 휴대전화를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침 메신저 서비스하는 회사가 화재가 있어서 메신저 서비스를 못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. 날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때 문자를 아내하고 이 헬스클럽의 트레이너가 주고받은 겁니다. 근데 이 문자는 사실 이 스마트폰은 이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스마트폰 자체 서비스지만 문자는 통신망을 쓰는 거기 때문에 휴대전화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스마트워치를 쓰면 스마트워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. 아하.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. 이게 동기화가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남편이 스마트워치에 남아있던 메시지를 봤더니 이 아내와 트레이너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상황이었던 겁니다. 이게 저희가 저번에도 그 카톡 그 화재 났을 때 불륜 이게 많이 드러났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인증샷들 막 올라오고 어쩌면 좋냐 이거 저희가 전해드린 적 있었잖아요. 이분도 그때 그 카톡 그거 사달이 났을 때 그때 이렇게 딱 걸린 겁니다. 확인한 겁니다. 그 아내의 손목 그 스마트워치 손목 시계에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본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두 사람이서 아까 나왔다시피 서로 사랑하는 문구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걸 본 남편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? 너무 황당하게 하고 경악을 했죠. 그래도 화를 냈지만 일단은 그 헬스 트레이너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. 왜 우리 아내하고 불륜 관계를 하냐 했더니 이 헬스 트레이너가 뭔 소리예요? 잡아떼는 거죠. 왜? 증거가 없는 줄 알고. 그랬더니 그제서야 문자를 보여줬더니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. 예. 그런데 아내하고 헬스 트레이너를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두 사람이 그 만난 과정이 상당히 치밀하고 또 계획적으로 만난 거예요.
뭐 얼마나 어떻게 계획적이었어요? 이게 사실 그 CCTV 같은 경우에는 용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지잖아요. 그런데 이 트레이너는 동네 숙박업소 CCTV에 저장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도 다 꿰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일주일 안에 이 CCTV 영상이 삭제되는 곳만 골라서 찾아다녔다고 합니다. 세상에. 또 굉장히 철저해서요. 이 김 씨 아내랑 연락을 주고 받고 나서도 마지막에는 항상 메시지 꼭 지워라, 통화 내역 꼭 지워라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. 또 이 상간남이 블랙박스 영상에도 찍히지 않게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김 씨 아내에게 절대 차량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. 만나는 날에는 택시를 타고 와라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와, 박 변호사님. 네. 이 트레이너가 이렇게 치밀할 정도면 이게 한 번 해본 게 아니에요, 이거. 그렇죠. 치밀하죠. CCTV 날짜도 알고 뭐 한 번 할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?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이 좀 조회를 하고 좀 찾아보니까 이 상감남 트레이너의 사람을 알게 됐고 이 사람이 만나는 여성이 뭐 이 불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최소 2명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 회원인데 알고 보니까 이 트레이너가 회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부녀한테 일부러 접근을 했고요. 또 이런 것들을 좀 사랑을 이용해 가지고 회원 유지해서 또 돈벌이 활용했던 그런 부분도 좀 확인됐다고 합니다. 자, 저희가 이거는 확실히 전제를 하고 갈게요. 정말 회원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또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트레이너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. 예, 당연하죠. 하지만 극히 일부 트레이너들은 왕왕 이런 일을 벌이는 모양이에요. 이런 글들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. 이 사연 말고. 그렇습니다. 지금 그 앵커님 말 맞다나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않고 일부 극소수의 트레이너들이 이런 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. 실제적으로 익명 커뮤니티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헬스 트레이너하고 만났었는데 그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? 10회나 20회? 끝나고 나서 재 신청을 안 했더니 차버렸다. 헤어졌다는 얘기예요. 요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부부끼리 이제 그 헬스장에 나간 거예요. 근데 헬스 트레이너를 받는데 아내가 받았는데 아내하고 헬스 트레이너하고 몰래 또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아는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헬스 트레이닝을 받을 때 피팅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헬스복을 입어요. 몸이 딱 붙죠. 그리고 시간을 같이 오랜 시간 있어요. 그리고 자세를 교정할 때 사실은 바디를 타치하거든요. 스킨십 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뭐 구부려라, 펴라, 엎드려라 이거 하다 보면 친해지지 않습니까? 이러기 때문에 이제 바람 날 가능성도 있는데 남편분들이 만약에 이 아내가 헬스장에 가서 헬스 트레이너한테 헬스 시키려고 한다면은 이성끼리 하지 말고 만약에 내 아내면은 여성 트레이너가 있거든요. 여성 트레이너를 하는 거고 남성은 남성 트레이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분류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양 변호사님 아이들이 있어요. 아이들이. 근데 이 트레이너가 정말 나쁜 게요. 그 아이가 있다는 걸 오히려 역이용을 했던 겁니다. 사실 어린아이 키운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. 근데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아이가 우선이 아니다. 인생에서는 당신 행복이 우선이다. 이런 식으로 이 아내에게 접근을 했다. 당신도 여자다 뭐 이러면서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런 걸 볼 때마다 뭐 꾸며낸 얘기겠지 아니 뭐 만에 하나 뭐 이런 게 어쩌다 하나 있는 걸 사람들이 그냥 과장해서 퍼뜨리겠지라고 생각이 왔는데 실제 이런 일이 있다니까 정말 저도 당황스럽네요. 자, 이 기자. 여기서 충격적인 또 반전이 있습니다. 트레이너도 유부남이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김 씨가 이 상간남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. 알고 보니까 이 트레이너도 유부남이었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습니다. 이 김 씨는 현재 이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 중인데 뭐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요. 이 해당 트레이너는 지금도 여전히 그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상간남은 열심히 또 여성 회원들을 상대로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께서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결국은 또 그겁니다. 이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세상에 백주대낮에 저렇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남의 가정을 깨놓고도 뭐 전혀 거리낌 없이 또 저렇게 일을 하고 있다 버젓이. 나는 정말 죽겠는데. 응? 그리고 이 해당 헬스클럽에 제가 블로그에 들어가 봤는데요.
진짜 한 분을 빼고는 다 남자 트레이너더라고요. 그래서 하하 좀 갸우뚱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이 헬스 트레이너와 외도를 하고 있는 아내. 이거 정말 이 모두 다 폭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. 자, 그런데 박 변호사님. 네. 저희가 참 이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다가 또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짓 하더라도 뭐 정당한 행위다라고 이제 하려고 이런 어떤 폭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또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또 지금은 간통죄가 지금 폐지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륜행위를 하는 거는 형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. 뭐 다른 어떤 징계나 딴 거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만 만약 이것을 폭로를 해가지고 그 상간남 아내한테 그 트레이너 아내한테 좀 얘기를 한다면 뭐 우리 법상으로는 이제 전파만 가능하다면 이 범죄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 있고 또 안 좋은 게 허위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되지만 진정된 사실, 진실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. 아하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폭로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양 변호사님은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? 글쎄요, 이 분도 이제 위자료 소송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죠.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게 뭐 일부러 알리지 않더라도 주변에 벌써 알려주고 이분도 지금 본인이 알아봤더니 이런 상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정도가 됐잖아요.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. 절대로 이런 식의 행동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해. 더군다나 이 사람 자기 동네 주변에 숙박업소 같은 데를 다녔다는 거예요. 아이고. 그럼 어떻게 안 알려지겠습니까?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너무 서두르지는 않았으면 마음 너무 급하게 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자, 팀장님. 그러니까 저는 역시 또 그 아이들 걱정이 제일 크실 것 같아요.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. 예. 엄마. 그리고 또 그 상간남 역시도 유부남이라면서요. 어쩜 좋습니까? 일단 이혼할 수는 없고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해가지고 내가 화나가지고 때리게 되면 폭행죄예요. 또 소문 내면은 명예훼손죄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대표 헬스장의 대표를 만나가지고 상담하는 겁니다. 내가 지금 민사소송을 했다. 그러니까 이 헬스 트레이너를 강제적으로 사직시켜라라고는 할 수는 있겠게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수는 못하더라도 그 헬스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근무하지 못할 정도의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취해보세요. 자, 그리고 또 놀라운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헬스클럽의 대표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헬스 트레이너가 이런 송사에 지금 휘말려 있고 이런 어떤 불륜 행각이 벌어졌다는 걸 다 또 알고 있답니다. 예. 이 박 변호사님. 예? 그렇죠. 뭐 이게 뭐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뭐 그 부분은 좀 법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헬스장을 운영한다는 건 사실상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대표가 만약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한 명도 아니잖아요. 이 회원 다수하고 지금 또 저거 말고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추측하고 추측이 계시더라고요.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이거는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기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말씀 좀 정리하고 갈까요? 네, 일단 카늘레님이 이 드라마 너무 재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실제 사연입니다. 저희 가족 여러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연이고요. 오직님이 전생에 문어였나 여기저기 발 뻗네 하셨고 김영수님은 저런 것들 때문에 잘하는 트레이너들이 욕먹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예. 실제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이 기자가 이 헬스클럽에 대해서 조금 안다면서요. 예, 사실 제가 이 사연 듣고 되게 놀랬던 게 여기가 제 본가 근처에 있는 곳이어서 제가 지나가면서 전단지도 받았었고 상담도 사실 했던 곳이더라고요. 네,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. 일단 뭐 마지막으로 조금만 정리해 주실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. 글쎄 일단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고요. 게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알려졌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저도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런 사실관계마저도 이렇게 다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. 하지만 현행법이 그렇다는 것은 인지를 하시고
현행법 안에서 구제할 수 있는 구제 절차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. 절대 그런 일로 오래 할 수 없습니다. 예. 아무튼 뭐 우리 가족 사연자분께서 우리 가족분께서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